우리가 뭐 이혼 조정 기간이 한 한 달 정도고 숙려 기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 말고도 굉장히 이혼과 관련된 사건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또 남편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부야? 제발 이혼 좀 해주라! 입니다. 자, 이것 역시 꽁트로 알아보시죠. 네, 처음엔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참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차차차 연결이. 차차차 연결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고 저희 부부에게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얼른 실수였다고 말해. 그냥 나한테 싹싹 빌란 말이야. 아, 실수가 아니야, 예인아. 나 너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네. 너도 나같이 나쁜 놈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어떡해. 이 나쁜 남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그리고 당신 그렇게 가면 우리 애는 어쩌고? 애는 뭐 알아서 그냥 크는 줄 아나 본데? 원하는 게 그래서 뭐야? 뭐 돈이야? 어머머.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이거 양육비는 내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놔줘. 아니 못 나. 나 괘씸해서라도 그렇게는 안 해. 나는 당신 껍데기라도 다 껴안고 살 테니까 이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그 길로 저희는 별거를 시작했고 저희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소송으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며 저희는 남보다 못한 차라리 왼수에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인아, 내가 그 양육비 매달 보내는 거 알지? 아파트 대출금도 내가 지금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아이는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아이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있냐? 아니야. 당신 우리 애 못 봐. 애한테는 아빠 사고 나서 저기 하늘나라 갔다고 내가 다 얘기했어. 이게 멀쩡히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그냥 하늘로 보냈어 그냥? 와. 아니 바람 피운 아빠는 있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없는 게 낫지. 당신 애 보고 싶어? 그럼 뭐 돈이라도 더 갖고 오던지. 그럼 내가 죽은 아빠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볼 테니까 돈을 더 갖고 와 그러면. 와 정말. 웃으면 안 돼. 화내야 돼. 화내야 돼. 너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화난 표정. 네. 다시 그 잘해보려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근데 왜 이혼은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거에? 그거 몰라서 물어. 나는 지금 당신한테 그 복수하고 있는 거야.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이 복수는 끝까지 지속될 거니까 어디 뭐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와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를 부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니 저도 그녀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희 이제 그만 이혼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남편한테 규책 사유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참 정말 행복이란 없네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복수를 위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은 아내의 사연인데요.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딸 아이를 한 명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 이후에 남편은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한 동시에 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상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러니 매번 소송에서 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이 부부는 10년 동안 완전히 남처럼 지낸 겁니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 남처럼 살고 있지만 이 딸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딸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필요했을 텐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맞아요. 그러길래 왜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제 댄스 교수가 네. 그런데 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 사이에는 또 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남편인 딸을 너무 보고 싶었고 아내에게 제발 딸아이 한 번만 보여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요구가 사실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남편은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다 내주고 있었고요. 거기다 아이 양육비 계속 내주고 있었고 생활비까지 지속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럼 남편에게는 끝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아내가 아이를 완전히 꽁꽁 숨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을 무고와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없던 죄를 만들어서 씌우기도 한 거고요. 이 아내는 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어서 이혼을 결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이에 참지 못한 또 참다 못해서 이 남편이 아니 이런 사이를 누가 우리를 부부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며 법원에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야. 와, 이게 진짜 사연만 들어도 이게 정말 남보다 못한 그 부부인데 정말 남보다도 못한 그런 최악의 부부네요. 와. 그래도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편 유책 배우자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혼 소송을 뭐 2번 제기하든 3번 제기하든 이건 뭐 당연히 이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질문을 제가 한 30년 전쯤에 받았으면은 아, 유책 배우자인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네. 대답을 했을 텐데 지금 2024년에는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왜?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 유책주의가 그럼 도대체 뭐냐? 부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도가 1965년에 이제 도입이 되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축출 이혼이라고 해서 그 가부장제적인 사회 안에서 그 와이프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이 바람 피고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축출 맞아. 이혼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신은 이혼 소송 청구 못해라고 했던 게 이제 유책주의였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아내가 굉장히 불쌍했고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제 맞아요. 이런 세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기 시작한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예전 같은 사유에서 그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유책 사유자의 그 법적인 소송 청구를 막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는 파탄이 됐는데라는 어떤 움직임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본초들 화낼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약간 속이 좀 부글부글. 네. 울렁울렁했어요.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유책 배우자 그야말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사실 그 유책주의가 옳은 것이냐, 파탄주의가 옳은 것이냐, 이거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 어떤 것은 반드시 틀리다. 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대가 많이 변한 거는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여성이 사회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되게 없거나 이제 그런 맞아요. 상황도 더 이상 아니고 예전에 이혼 자체가 좀 개인적인 어떤 치부나 뭐 망신 이런 걸로 여겨지던 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엄연한 현실은 좀 파탄주의의 해석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이 사연에서 보시면 나는 부부 뭐 사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내가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혼을 왜 거부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부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우리가 부부끼리 지켜야 될 어떤 정조 의무라든지 뭐 동거 의무라든지 뭐 가사를 같이 부양해야 될 의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왜 도대체 안 된다는 거야? 보기 싫으니까. 바람 보기 폈으니까. 싫어서. 근데 그런 게 과연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실체가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 네. 남성분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네. 거의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1심 소송에서 졌어요. 2심에서 졌어요. 대법원에서 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7년에서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남성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이제 선고가 나고 나 다음에 다시 다른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해요. 그리고 이 근 10년 동안 네. 이 부부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 소송을 청구하면서 네.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혼인으로서의 실체가 전혀 없다. 부부 관계가 파탄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건에서는 남성분이 이겼어요. 인용이 와. 그래요? 사유가 있었어요. 승리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연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사연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2021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아내가 그 바람 피운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 일방적으로 집을 잠궈버린 거예요. 집 문을 이제 잠궈버리고 남편한테 열쇠를 주지 않고 어머. 남편이 이제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뭐 이혼 소송이건 뭐건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1, 2심에서는 역시 남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유책 배우자가 유책 어떻게 배우자죠. 그쵸. 이혼 뭐 소송을 청구를 하느냐.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게 뒤집혔던 게 그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별거가 장기화되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남성이 예전에 했었던 유책성은 상당히 희석이 되었다. 이 장기간 동안 이제 이런 의미고 또 특히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이 갈등과 그 이혼 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혼인관계 유지가 자녀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이유로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고 이 사건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혼인관계 이런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 혼인의 실질적인 파탄까지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 소송 중이래. 맨날 다투고 있어. 아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자의 복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두루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책주의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무늬만 부부인지 맞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부부인지도 따져서 이제 판결을 하는 시대가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